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얘기들 저희가 좀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이슈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이번 주 미국 증시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좀 발표될 지표들도 좀 꽤 많이 있고요. 또 FOMC 의사록 공개도 좀 일정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은 좀 좋을지 이런 부분들 좀 이번 시간에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9일 날 이제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 증시에는 목요일 날부터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때문인지 뭐 시장의 자신감이 굉장히 좀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제만 하더라도 또 외국인 매도가 그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또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측면. 그리고 9월을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의 시기로 제일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있어서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지표들이 FOMC 의사록 발표와 함께 어떻게 좀 결합이 돼서 결론이 나올지 이런 것들이 좀 의문점이 좀 많이 남아있는 이런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간밤에 발표됐던 주택 지표들,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호조를 기록하게 되면서 네.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세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구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연말까지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요, FOMC 금리 인상 계획이 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네. 시기에 관련해서 좀 언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관점을 좀 집중을 시키고 있고요. 네. 이번 주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일정을 보시게 되면 19일 날 이제 CPI부터 해서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판매라든가, 금요일 날에는 또 PMI 매니팩처링 인덱스가 나오게 되는데 제조업 관련된 지표 같은 경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나왔고, 네. 그리고 오늘 주택 관련된 지표 하나 나왔는데 9년 내 최고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CPI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연준이 목표치를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2%를 지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그 CPI하고 좀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CPI 자체가 유가가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밑으로 미끄러졌던 모습들이 좀 올라오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할 것이다. 네. 이러한 것들이 좀 금리 인상하고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한번 찾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신규 주택 착공이라든가 그림 보시면 최근 들어서 건설 지표 계속적으로 네.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택 착공이라든가 건설업자 센티멘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좀 참고를 해보면서 아까와 같이 좀 금리 인상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가능성이 높고 낮음을 따져보기에 좋을 만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우리가 지표들도 쭉 살펴봤는데 결국 이제 이러다 보니까 9월의 인상설이 거의 좀 대세로 좀 굳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내일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부분에서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어떨까요? 9월 인상을 하든 12월을 하든 내년에 하든 어쨌든 9월 인상설이라는 게 지금 시장 전면에 나와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얼어붙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국내 증시가 이 같은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서 그래도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런 분위기에 있어서는 어떤 변곡점, 그러니까 분위기 전환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는 있을런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좀 관망 자세가 이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난해 FOMC 회의부터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다시 돈이 인플로우 현상이 FOMC가 끝나자마자 항상 들어오던 그런 규칙적이던 이런 행동들이
지난 FOMC부터 완전히 좀 멈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진짜 좀 하겠다. FOMC에서 진짜 금리 인상 9월에 하겠다라는 이러한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신흥국으로 재차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되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관련된 뭐 시기라든가 계획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머징 시장으로 좀 더 피해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더욱더 가속화되거나 아니면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간은 우리가 좀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낮춰야 되는 시기, 현금을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이제 흐름으로 봐서는 어차피 뭐 올해 연내에 이제 인상할 거면은 기왕이면 좀 그냥 9월에 인상을 좀 해버리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좀 그 전까지 시장이 눈치를 계속 보게 될 거고 9월에 인상이 안 되면 또 10월에 눈치를 볼 거고 또 10월에 인상 안 되면 또 11월에 눈치를 볼 테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좀 시장은 연내에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빨리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좀 확신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반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전까지는 현금 확보를 좀 해놓고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 이런 부분이 좀 서동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또 신흥국의 앞으로에 대한 흐름, 전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이 환율 전쟁이 거의 촉발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점검을 해봐야 될지 두 번째 이슈 이어서 점검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추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러시아 글쎄요 지정학적인 요인을 벗어나서 지금 최근에 러시아는 계속 좀 침체입니다. 저희가 좀 뭐 중국 통화를 좀 보면서 지난 시간에 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좀 전 세계 좀 글로벌적인 환율들 좀 살펴봤는데 러시아의 지금 환율은 지금 뚝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러시아 같은 경우 루브라, 그러니까 러시아에 통화한 루브라가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미국과의 정치적인 그런 긴장 관계가 좀 완화가 되는 모습들이라든가 아니면 유가가 반등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약간 펀더멘털이 좀 회복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나서 다시 루브라가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현상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다. 중국이 원자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수출 포션,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된 수출, 그러니까 유가, 그러니까 원유 수출 자체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또 그러면서 이머징 시장이라는 것, 이머징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 절하와 뗄 수 없는 그리고 또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좀 맥락을 같이 하는 나라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위안화 절하와 유가 하락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 뭐 수출 경기의 뭐 우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 경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개 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그렇죠. 있고 예. 또 서방 국가 쪽에서도 계속해서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격이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말씀하셨던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가 상당히 또 타격이 클 거라고 하는데 지금 간밤에 41달러 선까지 또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30달러 선까지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관련해서 외신 쪽에서 러시아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네, 뭐 어제 CNN 머니 따르면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제 환율 조작에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루브라가 44%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중앙은행이 아무리 환율을 관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좀 손을 떠나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원유를 수출하는 베이스의 경제 구조를 갖춘 러시아로서는 지금 재정 BEP가 좀 50불 정도, WTI 기준으로 50불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41불까지 떨어져 있는 부분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재정 부담과 재정 적자가 어떻게 보면 악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좀 강력한 불황에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보다도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자산들의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한 국가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임금, 고비용 구조가 지금 고착화 되면서 러시아 경제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고 푸틴의 정치적인 입지까지도 좀 흔들고 있다. 비단 러시아의 추락으로 다
얘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원유를 수출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뭐 국채를 발행하는 등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블룸버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외신을 좀 찾아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외환보유고가 한 880조 정도 원래 됐었더라고요. 네. 한 연초에요.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790조 정도로 한 10% 정도가 벌써 이제 외환보유고가 동인한 모습들. 국채 발행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다지 그렇게 우리가 알기로는 돈이 그렇게 굉장히 뭐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보다라는 좀 우려가 좀 많이 생기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뭐 보니까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원유를 수출하는 이제 국가들의 어떤 최근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몰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상품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렇단 말이죠. 지금 다 원자재 시장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관련 국가들도 다 만만치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 미국이 그냥 속도 조절하고 자산 가격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쓰여진 시나리오고 뭐 중국은 뭐 해봐야 조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뭐 미국이 뭐 최상단에 있고 모든 걸 조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한들 어쨌든 그 과정이나 그 시발점이 어디라고는 저는 뭐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싸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자산 가격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뭐 누가 잘했느니 많으니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느니 없느니 제가 봤을 땐 위안화절하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뭐 미국에서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원자재 수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부담감이라든가 압력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 물리적인 충돌 충분히 지금 야기가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름을 팔아서 살던 나라들의 정치적 불안감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측면 어디에서나 지금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디 해외 포탈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뭐 유가 관련돼서 정말 수많은 국가 이름들이 나오면서 불안정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방어적인 자세를 견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서동수님께서 계속해서 좀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접근이라는 말도 사실 지적을 해주셨죠.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시장을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들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근거로서 오늘은 이 저유가에 따른 재정국들의 어떤 위기와 더불어서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첫 번째 이슈로는 미국의 경기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좀 불안한 흐름들을 점검해 드렸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슈와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접근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